안녕하세요. 뼈있는 아무말 대잔치 뼈아대 고영상 작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눠볼 이야기의 주제는 최고의 마케팅 추천 도서 4입니다. 신 박사님께서 처음 라이브 방송을 할 때 라이브 채팅으로 마케팅 책 추천 요청이 왔었고 신 박사님이 고 작가님께서 해주실 겁니다 라는 얘기를 해가지고, 그리고 그 댓글, 저희 뼈독자 여러분 댓글 중에서도 마케팅 책 추천해 달라는 분들이 심심치 않게 있으셔가지고, 이거는 당연히 마케팅에 업무하신 분들은 당연히 읽어야 될 뿐만 아니라 웬만하면 그 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책은 뭐 읽어두면 무조건 본인이 직장 생활을 하거나 나중에 자기 사업을 하거나 심지어 자영업을 할 때조차도 크게 도움을 받으시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께 마케팅 책, 정말 좋은 책 4권을 추려서 추천을 해 드릴 생각입니다. 자, 첫 번째 추천 도서는요, 그 마케팅의 영원한 고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티핑 포인트입니다. 보통 뭐 이제 마케팅 책 고전 하면은 마케팅 불변의 법칙을 하는데, 그 대주제는 상당히 괜찮은데, 그 안에 내용이 그 22가지 법칙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좀 쓸모없는 게 되게 많아요. 많고, 대신 마케팅 불변의 법칙 같은 경우는 거기서 얘기했던 마케팅은 제품의 싸움이 아니라 인식의 싸움이다. 이건 아주 좋은 문구죠. 제가 그러나 저번에 베스트셀러 강의 때 말씀드렸죠. 제품의 싸움일 때도 있고 인식의 싸움일 때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어떤 상품을 파냐, 그러니까 어떤 제품과 어떤 서비스를 파느냐에 따라서, 또 소비자가 전문가이냐 아닌가에 따라서 제품과 인식의 가중치가 달라진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대부분 제품만 생각했을 때 그렇게 인식의 싸움이라고 제기한 건 되게 좋은 책인데, 지금 그 책을 이렇게 추천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게 많이 있고요. 그러나 이 티핑 포인트는 뭐 정말 대단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돌이켜보면 더 대단한 책인 것 같아요. 이게 2000년에 나온 책이거든요. 우리나라는 2004년도 정도에 번역됐을 텐데, 그야말로 이 마케팅에서의 복잡계를 거의 복잡계 현상을 꿰뚫어보고 정말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쓴 책이 뭐 거의 약 20년 전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티핑 포인트가 무슨 뜻이냐면, 이게 그 말콤 글래드웰의 정의에 의하면 이거죠. 모든 것이 한꺼번에 갑자기 변화하고 전염되는 극적인 순간에 붙여진 이름이 다름 아닌 티핑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이 급변하잖아요. 급변했을 때 예를 들어 그래프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쭉 올라갔어요. 이게 하키스틱이거든요. 하키스틱 그래프인데, 이렇게 올라갔을 때 그 올라간 그 지점을 티핑 포인트를 하는데, 그러면 이 티핑 포인트가 도대체 어떠한 조건일 때 발생하는가에 대해서 말콤 글래드웰이 3가지 조건으로 얘기한 책이 이 책입니다. 3가지 조건을 뭐라고 얘기했죠? 소수의 법칙, 그 다음에 스틱성, 그 다음에 상황의 힘, 이제 이 3가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제 소수의 법칙은 우리가 어떤 변화에 있어서 소수의 허브가 되게 중요하다. 이게 복잡계의 핵심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아주 정확하게 표현을 했어요. 그 소수에 의해서 급변하는 것이 크다. 그리고 스틱은 이제 이런 상품 자체가 스틱 딱 달라붙는 거죠. 달라붙을 정도, 고착성 요소라고 얘기하는데, 딱 달라붙을 정도로 자체가 좋아야 된다. 그리고 주변 환경이나 상황 자체가, 맥락 자체가 걸맞아야 된다. 그래서 이 셋 중에 하나 혹은 이 3개가 동시에 영향을 미칠 때 티핑 포인트가 발생을 한다 라는 것들을 아주 재밌게 얘기한 책인데, 물론 이게 지금 거의 약 20년이 됐기 때문에 안에 디테일한 요소가 틀린 게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 여전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핵심 주제 같은 경우는 뭐 전혀 훼손되지 않고 지금 제가 생각해도 정말 이 책은 잘 쓴 책이다. 그리고 일단 이거는 얇고 말콤 글래드웰이 워낙 또 글을 잘 씁니다. 그래서 처음 입문할 때 너무 좋은 책이다. 그래서 티핑 포인트 먼저 추천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추천해 드릴 책이 이제 이 스틱입니다. 스틱은 또 이제 이거를 이 책이 말콤 글래드웰을 이제 스타로 만든 책이라 한다면 이 책은 바로 치비스 데니스 형제를 일약 스타로 만든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이 어떤 거냐면 여러분 이 티핑 포인트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 영향력이 얼마나 컸느냐 하냐면 제가 티핑 포인트의 3가지 조건 중에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첫 번째가 바로 소수의 법칙, 두 번째가 고착성 요소, 세 번째가 상황의 힘인데 이 고착성 요소를 제가 스틱이라고 그랬죠? 예. 그 고착성 요소를 이렇게 한 권으로 만든 책이 이 스틱입니다. 왜냐면 여기 지금 티핑 포인트에서는 소수의 법칙, 그 고착성 요소, 상황의 힘이 티핑 포인트의 중요한 조건이라는 것만 얘기했지 고착성 요소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이 책에서 소수의 법칙이나 상황의 힘은 되게 길게 서술했던 반면에 고착성 요소 이 부분은 아주 짧게 나와 있어요. 되게 아쉬울 정도로 그 아쉬움을 이제 한 번에 덜어주는 책이 바로 이 스틱입니다. 어떻게 하면 착 달라붙나? 그러나 대신 이 스틱은 어떤 모든 상품을 얘기하지 않고요. 어떤 아이디어나 메시지, 그러니까 메시지를 보시면 됩니다. 어떤 메시지가 우리가 딱 들었을 때 우리가 딱 머릿속에 박혀가지고 이 메시지를 잊을 수 없을 정도로 만들 수 있는 딱 스틱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만드는 특성이 무엇이냐. 그리고 여러분께서 그런 특성을 고려하고 메시지를 만들면 여러분의 메시지가 잘 통할 것이다 라는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책인데 책이 너무 재밌어요. 정말 스틱해요. 내용 자체가 딱 머릿속에 박힐 정도로 정말로 잘 쓰여진 책입니다. 재밌고. 그래서 여기서는 그 스틱을 만드는 요소를 몇 가지를 얘기하냐면 6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석세스, SUCESS 이렇게 외우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단순성, simplicity, 단순성, 그 다음에 의외성, unexpectedness, 구체성, concreteness, 신뢰성, credibility, 그 다음에 감성, emotion, 스토리죠. 그래서 SUCCES 거다가 소문자 S 붙여가지고 success를 이렇게 머릿속에 두면서 이 6가지 요소를 생각해서 메시지를 만들면 아이디어를 만들면 딱 소비자에게, 딱 거래 상대자에게, 딱 대중에게 딱 달라붙어 가지고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퍼져나가는데 성공을 할 것이다. 그런 것이 또 큰 상황과 허브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티핑 포인트를 발생시켜서 대박을 터뜨릴 수 있다 라는 것들을 정말 재밌게 쓴 책이 스틱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책은 뭐냐? 두 번째 책은 컨테이저스 전략적 입소문입니다.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세 개의 책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자, 되게 재밌습니다. 이 티핑 포인트에서 3가지 요소 중에 고착성 요소를 제대로 못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온 책이 이 스틱 책입니다. 내가 제대로 얘기해 줄게. 말콤 글래드웰이 말하지 못한 거.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게 뭐냐면, 아, 좋아. 티핑 포인트도 좋고, 스틱도 좋아. 아, 좋아. 근데, 야, 스틱 너는 일단 티핑 포인트는 너무 오래된 거야. 야, 지금 20년이 이 당시 한 15년 정도 됐겠네요? 15년이 지났는데, 그 사이에 얼마나, 그 마케팅 이론이 발달되고, 얼마나 그 사이에 사회과학 그런 그 연구가 많이 발전했는데, 그래서 내가 내용적으로 업그레이드 해주겠어. 이 전염, 전염시키는데, 어떠한 그 것들이 전염의 그 작동 요인인지, 최신 사회과학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주겠어. 플러스, 스팅, 너는 내용이 아이디어 중심이잖아. 그래, 비즈니스 하면 아이디어를 파는 게 아니라 상품을 팔아야지, 이놈아. 그래서 나는 상품, 제품과 서비스를 어떻게 하면 컨테이저스, 전염시켜서 팔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그런 것들을 전염시켜서 티핑 포인트를 만들 수 있는지 내가 정리해 줄게. 라는 책이 바로 이 조나 버거의 컨테이저스 전략적 입소문입니다. 이 책도 재밌습니다. 이 세 개 책은 다 재밌어요. 글빨들이 아주 한 글빨들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또 따라요. 여기서 이게 석세스라고 했잖아요. 줄임말을. 예? 그다음에 여기는 스텝스라고 또 줄임말을 만듭니다. 스텝스에서 여기서도 전략적 입소문을 내는 6가지 원칙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소셜 화폐의 원칙, 소셜 커런시, 그 다음에 트리거스, 계기의 법칙, 이모션, 감성의 법칙, 퍼블릭, 대중성, 프랙티컬 밸류, 실용적 가치, 스토리스, 이야기성. 그래서 이렇게 STEPPS 스텝스 맞죠? 스텝스로 6가지 원칙을 얘기해 줍니다. 아주 훌륭한 책이고요. 제가 일체월장에도 그 마케팅 전략에서 제가 이 책을 정리해 놨습니다. 워낙 훌륭한 책이기 때문에.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추천드리고 싶은 책은 뭐냐면, 제가 올해 만난 2018년에 만난 대박책 2권 중에 한 명입니다. 이 훌륭한 책 바로 이제 컨텐츠의 미래입니다. 컨텐츠의 미래. 정말 짱입니다. 물론 저는 이 책을 읽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냐? 저는 책을 이제 이렇게 원서로, 이거는 원서, 영어 공부한다고 원서로 읽었고요. 솔직히 이거는 다 읽지 않고 몇 가지 대조를 좀 해봤습니다. 근데 조금 번역이 아쉬운 게 있지만 뭐 그게 크게 문제될 정도는 아니고. 자, 이 책이 아쉬운 게 뭐냐? 제목을 잘못 지었어요. 원서 제목이 훨씬 좋습니다. 훨씬 압도적으로 좋아요. 컨텐츠의 미래 전혀 이 책 내용하고 맞지 않아요. 심지어 맞지도 않아. 컨텐츠 트랩. 너무 훌륭한 제목입니다. 너무 훌륭한 제목이고요. 왜 훌륭하냐? 이게 훌륭한 어휘는요, 저희도 모르게 일을 하면서 그 용어를 쓰게 됩니다. 저랑 저희 회사에 대해서 저랑 이제 영준이 우리 신 박사님과 대화할 때 컨텐츠 트랩이라는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거는 컨텐츠의 미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컨텐츠 트랩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책입니다. 컨텐츠 트랩에 빠지지 말고 뭘 생각해라? 커넥션을 생각해라. 커넥션을 생각해라. 뭐죠? 이 티핑 포인트의 소수의 법칙. 소수의 법칙. 허브, 링크. 허브. 그건 바로 복잡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너가 마케팅을 할 때 갖고 있는 상품, 컨텐츠에 목매달리면 너는 마케팅에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고 비효율적인 확률이 매우 높다.
네가 어떤 상품을 만들든 어떤 제품을 만들든 어떤 서비스를 만들든 어떤 아이디어를 전파하든 간에 핵심은 무엇이다? 예. 연결이다. 커넥션이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커넥션을 얘기합니다. 처음에 users connection. 두 번째는 product connection. users connection은 뭐예요? 사용자 연결인가요? 유저들 간의 연결. product connection. 제품 간의 연결. functional connection. 이거는 뭐 제품이든 사람이든 상관없이 간에 비즈니스에 하는 모든 의사결정과 우리 갖고 있는 모든 자원 그리고 모든 상황들을 다 어떻게 엮여져 있는지 일부러 이것이 유기적으로 엮일 수 있게끔 전략을 짜라 이거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유저 커넥션, 프로덕트 커넥션, 펑셔널 커넥션 것들을 염두하면서 마케팅을 해라. 근데 단순히 마케팅을 넘어서 비즈니스 대전략까지 도움을 주는 어마무시한 책입니다. 어마무시한 책. 왜 이 책이 대단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다 컨텐츠 트랩에 빠져있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 컨텐츠만 좋으면 다 되는 거라 생각합니다. 상품이 좋으면 다 되는 거라 생각합니다. 제품이 좋으면 다 되는 거라 생각합니다. 아이디어가 좋으면 다 되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연결 관계가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냐 이거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치월장에 새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세 가지 인재를 얘기하잖아요. 첫 번째가 뭡니까? 호모 아카데미쿠스, 학습하는 인간이 돼야 된다. 학습 능력이 뛰어난 인간이 돼야 된다. 왜냐면 변화가 계속되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기존의 지식들이 구닥다리 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지식을 빨리 학습할 수 있는 학습 능력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위해서 저희가 완벽한 공부를 쓴 거예요. 학습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호모 아카데미쿠스. 그 다음 또 누굴 얘기했죠? 세 번째는 제가 이성적 몽상가. 꿈을 꿔야 된다. 그러나 이성적으로 꾸는 사람. 이 세상은 낮에 꿈을 꾸는 사람을 통해서 변화한다. 그러나 어떻게? 꿈만 꾸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정량적으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준비하고 해내는 사람. 이성과 열정이 아주 멋지게 콜라보로 되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제가 또 뭘 얘기했죠? 일치월장에서 호모 아카데미쿠스, 이성적 목상가, 슈퍼 네트워커를 얘기했죠. 슈퍼 네트워커. 사물의 연결이 사물의 본질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아는 사람. 연결될 수 있는 어떤 것들의 본질을 바꿀 정도로 영향을 미치는 걸 아는 사람. 연결 지능이 뛰어난 사람. 어떤 거를 할 때조차도 이것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깨닫고 혹은 이것이 파급되기 위해서 어떻게 연결되어야 되는지를 설계할 수 있는 사람. 슈퍼 네트워커라고 얘기했습니다. 슈퍼 네트워커가 되고 싶습니까? 예, 바로 이 책을 꼭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추천한 네 가지 책은 티핑 포인트, 그 다음에 스틱, 그 다음에 컨테이저 전략적 입소문, 우리나라 제목은 컨텐츠의 미래. 이 책을 꼭 읽으시고, 근데 여러분 이거를 다 읽었다가 마케팅을 잘합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다. 잘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뿐입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비즈니스는 답이 없습니다. 다 맥락 따라 달라요. 그럼 뭐가 중요하죠? 이 책을 내가 하는 비즈니스에, 내가 하는 마케팅에, 내가 하는 일에 맥락적으로 수정하고 적용하는 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일주일째 말씀드렸던 이 책을 읽는 거는 지식의 탐색일 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지식의 심화입니다. 심화. 지식을 여러분이 하신 일에 심화를 시켜야 돼요. 적용시킬 수 있어야 돼요. 체화시킬 수 있어야 돼요. 시스템화 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책을 읽는 내용들을 고민하시면서 내가 하는 일과 내가 하는 비즈니스에 어떻게 맥락화를 시킬까? 어떻게 적용을 시킬까? 어떻게 수정을 할까? 라는 걸 꾸준히 고민하셔야 됩니다. 플러스 당연히
마케팅은 이것도 영역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 영역에만 통하는 새로운 것들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책으로도 할 수 있고 직접 몸으로 뛸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커넥션이 중요한지 알았어요. 그리고 페이스북이 중요한지 알았어. 페이스북 활용할 수 있어. 근데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페이스북 자체를 여러분께서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러면은 페이스북을 직접 하시면서 노력해야죠. 유튜브는요. 유튜브를 직접 해보셔야 돼요. 아니면 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많이 들어보거나. 그래서 유튜브는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따로 공부를 하셔야죠. 그렇지 않으면 이 책을 읽었다고 하더라도 마케팅을 잘할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한테 주어진 영역, 내가 활용할 채널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혹은 내가 지금 당장 그 채널들을 활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그 채널들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새로운 프로젝트가 생겼을 때 이걸 이용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 채널들을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커넥션들을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혹은 앞부분에는 컨테이저스에서 여러 가지 법칙들이 있는데 그 법칙 중에 우리 상품은 특별히 우리 상품과 우리가 갖고 있던 자산을 비춰봤을 때 우리는 요 특성을, 요 원칙을 극대화시킬 수 있겠구나. 대중성 법칙을 극대화시킬 수 있겠구나. 혹은 실용적 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겠구나. 이거는 감성적으로 다가가면 좋겠구나. 라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분야의 영역의 특수성에 대해서 공부를 따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야말로 연결시켜야 됩니다. 여기서 공부하시는 내용들을 거기로 연결, 특히 심화를 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플러스 평소에 심리학, 행동경제학, 혹은 인간의 본성, 그 다음에 메가 트렌드 대한 꾸준한 공부가 필요합니다. 꾸준한 공부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비즈니스나 일을 할 때는 사람을 상대하는 거거든요. 사람에 대한 근본적인 특성에 대해서, 사람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오류에 대해서, 소비자의 반응에 대해서 그냥 기본적인 지식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그 마케팅을 할 때 나오는 현상들을 좀 더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지식이 없으면 엉뚱한 분석이 돼요. 엉뚱한 분석. 잘못된 분석 어떻게 하죠?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되는 거죠. 실패를 통해서 배울 수 없는 거죠. 성공을 통해서도 더 크게 배울 수 있는데 모르는 거죠. 인간에 대해서 공부해야 되고, 두 번째로 지금 메가 트렌드, 새로운 채널들, 새로운 기술들에 대한 공부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어떻게 해요?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것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러한 기술과 채널을 이용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남들보다 빠르게 활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메가 트렌드, 지금 하는 특히 기술적인 비즈니스 메가 트렌드를 여러분께서 공부를 하셔야 그런 도구들에 대해서, 채널들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소스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여러분 마케팅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다른 책도 읽어보시되 이 4개의 책은 꼭 잘근 씹어 드시고 그 다음에 지식의 탐색을 꺼내셨으면 지식의 심화를 하셔야 되겠죠? 여러분만의 갖고 있는 그 맥락 속에서 이 지식들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여러분께서 끊임없이 노력하셔야 되고, 또 여러분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그러면서 완벽하게 여러분 조직만의 마케팅 기법, 마케팅 전략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평소에 공부를 꾸준히 하셔야 되는데, 어떤 공부? 인간에 대한 공부, 인간에 대한 공부를 꾸준히 하시고, 플러스 메가트렌드, 특히 기술적인 메가트렌드 대해서 공부를 계속 하셔서 그런 것들을 꾸준하게 병행하시면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을 업그레이드 시키신다면 어떻게 된다? 여러분은 마케팅 초고수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주변에는 마케팅 초고수가 있습니다. 신용준 박사라고 그래서
아마도 나중에 또 신민 박사님께서 그런 이제 제가 이제 전반적인 얘기 했으니까 뭐 디테일마다 디테일적인 것들 아마 간간히 해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모두 마케팅 관심 있는 여러분들 마케팅 고수 되시길 원하시고 또 마케팅 전문 그쪽에 종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케팅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이런 마케팅에서 이 리더는요 기본적으로 마케팅에서 알고 있어야 돼요. 비즈니스 리더는. 근데 그럼 그냥 우리가 영리 사업뿐만 아니라 비영리도 마찬가지고요. 저기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마케팅이 뭘까요? 저 이거 하고 마칠게요. 마케팅이 뭡니까? 저는 이렇게 정의해요. 마케팅은 설득입니다. 설득. 설득이에요. 마케팅은. 어쨌거나 저쨌거나 본질은 설득입니다. 설득.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당연히 정치하신 분들 행정부 잘 알고 있어야 되죠. 아무리 좋은 걸 하면 뭐합니까? 마케팅 능력이 없어가지고 퍼지질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비영리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마케팅 능력이 있어야 돼요. 생각해보면 개인 자영업 하시는 분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마케팅 능력은 어느 분이나 어느 분야를 할지라도 일을 한다면 다 필요한 분야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마케팅 고수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